이번 시간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벡터 파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시켜 주시고 위쪽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 파일을 눌러주시면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딱히 정해져 있는 형식은 없으니까요. 일단 웹 부분을 클릭해서 이 프리셋 중에 일반을 클릭해 보죠. 그러면 일반에 대한 설정 값들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RGB 색상으로 두시면 되고요. 만들기 눌러주시면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디자인 디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아래쪽에 티스토리로 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자인 디포라고 써져 있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위쪽 편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림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림. 엔터를 치시면 아래쪽 부분에 목록 더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잘 못 그려도 괜찮아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려주잖아요. 라는 글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4가지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고 여기서 두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 보시면은 요런 이미지입니다. 이 사람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들이 방금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은 인터넷 검색창에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아마 다운로드 창이나 문서 창에 있을 거예요. 제 거는 다운로드에 있으니까 이 다운로드에 있는 이미지,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 이미지를 탐색기 창에서 그대로 이곳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이미지를 문서 안에다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미지가 너무 크다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휠을 아래로 당겨주시면 줌 아웃이 되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화살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커서 이때 클릭하고 줄여주면 되는데 Shift를 눌러주셔야지 비율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또 Shift에 더해서 Alt 키까지 눌러주시면 이 사방으로 작아지거나 커지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에 맞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알파벳 S를 눌러서 이 도구 상자에서 크기 조절 도구, 영어로 스케일 툴이 선택이 될 건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미리 보기 보이시죠? 여기 체크가 되어 있고 크기를 균일하게 예를 들어 80%라고 하면은 다른 곳 클릭했을 때 원래 이미지의 80%의 비율로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크거나 작게 만들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선택 도구로 이미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커서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가져가면 바뀌거든요. 이때 클릭하고 늘려주면서 혹은 줄여주면서 Shift 누르면 비율 고정, 그 다음에 Alt 키까지 추가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절이 되셨으면은 컨트롤 숫자 0을 눌러보시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위쪽에 아마 이런 부분도 나올 건데요. 여기 안 보이시면은 창에서 제어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제어. 자, 제어라는 게 위쪽에 있는 이 컨트롤 패널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도 안 보이신다 하시면 창에서 아래쪽에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 이걸 눌러주시면 내가 이 이미지를 어디를 기준으로 정렬할지 나는 이 대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쪽에 이렇게 정렬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됐으니까 닫아주시고요. 자, 이 이미지를 벡터 파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위쪽에 이미지 추적을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자, 이렇게 벌써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진 건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내가 살리거나 좀 버리고 싶다 이럴 때는 위쪽에 창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요. 이미지 추적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때 고대비 적게 많이 여기 있는 수치를 이렇게 슬라이더를 움직여 주셔도 되고 아니면 특정 값을 직접 110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주셔도 돼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얼추 이 사람의 형체가 잘 나올 때 완료가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할 때 위쪽에 확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파란 부분이 나왔죠? 이게 이제 벡터 파일, 즉 컴퓨터 파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고요.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일단 요건 좀 복잡하니까 이미지 추적은 닫아주시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가 회색 부분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룹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ESC를 눌러주시면 바깥으로 나가고, 지금은 그냥 보통 상태인 거고 나는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쪽이 회색이 됐다는 건 지금 이 이미지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끌고 왔습니다. 지금 흰 부분을 잡고. 자, 컨트롤 Z 한번 눌러보시고, 내가 이 흰 부분 바탕을 다 없앨 거예요. 그러면 흰색 화살표로 바깥쪽 한번 클릭했다가 여기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선택하고 나머지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까 이미지 트레이스 할 때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분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흰색이 선택이 된 상태에 이 흰색은 흰색 7을 가진 애입니다. 얘가 모두 다 선택이 되려면 위쪽에 선택에 동일하게 가서 7 색상을 눌러주시면 방금 우리가 선택했던 곳 말고도 수염 아랫부분이라든지 아래쪽에 옷도 같이 선택이 된 거예요. 한번 정말 선택이 됐는지 볼게요. 요 이동 도구로 선택 도구로 와주시면은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끌고 오면은 흰 부분 남는 거 보이시죠? 얘를 딜리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눌러야지 여기 위쪽에 회색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ESC 여러 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제 얘네 이미지들은 흰색 배경이 포함이 안 되고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전체 모양들만 선택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지금 그룹 아닙니다. 얘를 선택한 거를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고, 다음 다시 완료가 됐으면 ESC 눌러주시면 사람만 짝 남았죠. 자, 그렇게 해서 얘한테 색상을 넣어주고 싶으면 이제 칠하기 색상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 색상 피커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까지 배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색상이 제대로 안 바뀌는 거는 위쪽에 창에서 색상을 꺼내 보겠습니다. 색상. 자, 이 색상 부분이 오른쪽 편에 메뉴를 보시면요, 클릭해 보시면 지금 회색 음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색상이 올바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RGB로 바꿔주시면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창 자체를 크게 할 때는 여기를 잡고 이 패널을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로 오시면 되고, 색상도 필요 없으면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이제 그라디언트 메뉴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색상인데, 하나의 색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을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칠하기 색상을 요 단색 말고 오른쪽에 있는 그라디언트로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그라디언트 색상이 여기 있는 설정에 의해서 먹게 되는데, 자, 이 창이 안 보이시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여러 개 뭔가 복잡해 보이죠?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요소별로 색상이 따로따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적용할 때 요거 누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그라디언트는 하나만 딱 있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위쪽에 오브젝트에 컴파운드 패스 간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라디언트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라디언트를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혹시 적용 안 되면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고 싶다면, 자, 여기 색상, 아래쪽이 색상입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색상을 정할 수가 있고요. 나는 이 슬라이더로 보는 게 좀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창에서 다시 한번 색상을 꺼내 주시면 돼요. 색상. 자, 여기를 꺼내서 내가 이 그라디언트의 첫 번째 색상을 이런 색상으로 하겠다 하고 클릭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색상이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 색상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색깔로 이렇게 바꿔 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변경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추가해 주고 싶다 하면은 가운데 이렇게 화살표 플러스 나올 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 색상을 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누구의 힘이 더 센지, 그라디언트를 어느 편이 더 강하게 할지를 나타내는 슬라이더입니다. 만약에 색상을 두 가지만 하고 싶어서 가운데 거 만들어 놓은 걸 빼고 싶다 하시면 클릭하신 상태로 아래로 쏙 빼주시면 돼요. 당겨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택 메뉴로 와주시면은
자, 이렇게 이미지를 벡터 파일로 만들고 색상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요건 잠깐 지워줄게요. 색상도 지워주고 그라디언트도 지워주고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이미지도 있거든요. 네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랑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미지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런 여성의 이미지인데 여러분들의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컬러로 많이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렇게 한번 또 드래그해서 드랍 해 보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할 때는 Alt키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아래로 당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작게 할 때는 지금 선택은 되어 있으니까 알파벳 S를 눌러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직접 선택 도구로 얘 선택하고 모서리 부분에 가져가면은 잡을 수 있는데, 비율을 고정하는 거 Shift, 또 Alt키까지 눌러서 이렇게 좀 사방에서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자, 됐으면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하신 다음에 위쪽에 정렬 버튼으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선택 도구로 얘를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움직여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Alt키 누르고 있으면 자, 화살표 두 개로 되죠. 커서가 두 개일 때 클릭하고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Shift 눌러주시면은 고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수직이나 수평으로 일자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얘한테 이미지 추적을 해볼게요. 그러면 형태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위쪽에 창에서 이미지 추적을 꺼내 주셔도, 자, 여기 있는 수치를 뭐 한 100 정도로 해볼까요? 100 하고 엔터를 깡 쳐주시면은 요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포토샵에서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선택을 하시면 위쪽에 연결된 파일 그리고 오른쪽 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포토샵에서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토샵에서 편집을 눌러 보시면 바로 연결이 되죠. 자, 여기서 이미지에 원래 고유한 그 정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고급 개체로 변환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썸네일 부분이 바뀌었고요. 아래쪽에 조그만 거 생겼죠. 지금 고급 개체라는 걸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절 레이어를 선택해서 여기서 흑백을 한번 눌러 볼게요. 흑백.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이 빨간 계열의 수치를 높여준다는 것은 빨간색이 포함된 이 색상 정보를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더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자체를 좀 색상 정보를 없애고, 어차피 우리 흑백 정보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 효과를 좀 크게 만들 거예요. 흰색과 검정색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노란색 계열도 슬라이드로 움직여 보시고, 녹색도 좀 움직여 보시고. 자, 여기에 녹청이나 파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자체에 그렇게 많이 포함된 색상 정보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빨간과 보통 노란 계열이 피부색이라든지 아니면 옷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가니까 요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시면은 좀 더 이미지를 밝게, 또 일부분은 어둡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저장해 볼게요. 이제 위쪽에 파일에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지금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뒤쪽을 보시면은, 자, 여기 확장자가 있습니다. 확장자가 PSD, 이건 포토샵 다큐멘트라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저장 눌러 볼게요. 그러면 위쪽도 PSD로 바뀌었죠. 여기 PSD, 지금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된 거고, 다시 우리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와가지고, 자, 지금 요 이미지, 방금 우리가 두 번째로 선택했던 이미지 똑같은 거지만 앞에 거는 그냥 바로 이미지 추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얘 선택하고 위쪽에 이 이름 부분을 클릭해서 재연결을 눌러주시면, 자, 어디다가 이 이미지를 연결할지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이 PSD로 끝나는 흑백으로 만들었던 파일을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이미지 추적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고, 고대비 이 부분을 100이라고 입력해 보시고 엔터를 땅 치시면은,
자, 어떤가요?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인데 눈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대비 효과를 좀 더 극명하게 조절 레이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오면 좀 느낌을 다르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지워주시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일단 가운데 배치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미지 추적은 했으니까 바로 확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추적은 이제 할 일이 다 끝났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흰색 부분, 요 흰색 부분이 없어야지 이 형태만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형태만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한번 뒤쪽에 이렇게 뭐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도형을 하나 만들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정돈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보면 지금 이 이미지 아까 검정색이고 원래 흰색 부분이 이런 뒤쪽에 있는 색깔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건 흰색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을 우리가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이 흰색 부분을 그래서 없애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 직접 선택 도구 혹은 뭐 요걸로 다시 선택해도 돼요. 어쨌든 직접 선택 도구로 바깥쪽 한번 클릭했다가 이 흰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흰색이 선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선택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서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쪽에 선택에 동일하게 가서 칠 색상을 눌러주시면 흰색으로 칠하기가 된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됐고요. 지금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ESC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ESC. 그 다음에 선택 도구로 와서 다시 한번 배경을 만들어 보면, 자, 제가 배경 아까 전에 했던 거 적용해 볼게요.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얘를 뒷 배경으로 깔아보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흰색 부분이 아니라 이제 뒤쪽이 비추는 형태만 딱 남은 그런 이미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해 주셔야지 색깔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오브젝트 가서 컴파운드 패스 가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시면 하나의 이미지로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그라디언트를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그 색깔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는 요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항상 많이 쓰는 선형 그라디언트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색상 같은 걸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이제 동그란 모양에 맞춰서 얘를 클리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 이미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구 상자 부분에 아마 사각형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원형 도구라고 있습니다. 요걸 선택해 주시고요. 그냥 원하는 크기, 내가 만약에 정원을 그리고 싶으면 Shift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면서. 근데 저는 좀 길다랗게 만들 거라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택 도구로 오시고요. 내가 비출 곳을 여기, 어차피 이 원은 색깔을 없앨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그렸던 이 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할게요. 드래그를 하시면 되거든요. 얘 선택 도구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같이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 맞춰서 이미지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좀 조절해야 된다 하시면 더블 클릭해서 얘를 다른 곳으로 좀 이동도 가능하고요. 크기 조절도 가능하겠죠. Alt와 Shift 누르고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다. 됐으면 또 클리핑 그룹 안에 있는 거니까 ESC를 여러 번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바깥쪽 한번 클릭해 주시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최종 이미지를 선택하고 내보내기 하기 전에요. 파일에서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일러스트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찾기 쉽게 다운로드 폴더에 벡터 이미지라고 이름을 짓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자, 이런 옵션은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쪽에 벡터 이미지.ai라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저장이 된 거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 항목 내보내기를 눌러보시면은 내보낼 위치는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곳에다가 전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할게요. 선택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포맷이에요. JPG가 아닌 PNG로 해주셔야지 여기 우리 클리핑 만들었잖아요. 클리핑이라는 건 동그란 모양에 이 동그란 모양에만 맞춰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JPG라면은 이 배경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흰색으로. 그래서 우리는 딱 이 모양대로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 PNG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크기 조절은 여러분들이 좀 더 큰 이미지가 필요하다 하시면 다른 걸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상태로 자산 내보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보내기 완료라는 창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탐색기 창에 가보시면은 자산1.png라는 파일이 있죠. 자, 여기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이제 올바로 된 거예요. 요 검정 화면이 바로 자, 얘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자, 지금 가져왔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그냥 클릭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져왔던 이미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요 흰 부분은 없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모 같은 걸 선택해서 그려주고 네모에다가 색깔을 채워 넣어 볼게요. 뭐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얘 자체를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정돈에 맨 뒤로 보내보시면 자, 이미지가 이렇게 올바로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배경 보이죠? 이게 바로 이미지의 흰색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물 사진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 아이템 그거를 사진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벡터 파일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로고 같은 것도 나만의 느낌으로 만들어내기가 쉬울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